귀궁 16화 마지막 회를 앞두고 지금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단 하나예요. 과연 강철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팔척기는 어떻게 사라지게 될까? 하지만 진짜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건 그보다 한 발 더 앞에 있는 누가 어떤 대가를 치르며 이 싸움을 끝내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지금까지 드러난 이야기들과 예고편, 그리고 시청자들의 반응을 바탕으로 이 결말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강철의 골담초 복용이에요. 15화에서 강철은 골담초가 피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사라졌고 이후 말라 죽은 꽃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죠. 이건 이미 골담초를 복용했다는 암시로 보입니다. 극중 설정에 따르면 골담초는 온몸에 야광주를 불태워 팔척기를 상대할 수 있게 만들지만 그 대가는 목숨, 즉 강철은 승천을 포기한 채 마지막 전투를 선택한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까지 강철은 인간이 되길 거부했던 존재였어요. 승천을 위한 도구로 열의를 이용하려 했고 인간의 감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믿었죠. 하지만 열의와의 시간 그리고 융갑의 기억이 남은 육신에 스며들며 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녀 열의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택할지도 모를 선택을 한 거예요. 열의는 어떤가요? 16화 예고편에서 열의는 팔척귀가 빙의된 이정을 마주하러 갑니다. 모두 비키거라, 이무기 놈은 내가 진접할 것이다. 이 한마디로 모든 게 설명되죠. 이제 열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요. 무녀로서의 사명을 받아들였고 강철의 죽음을 막기 위해 먼저 팔척귀를 마주하겠다는 선택을 한 겁니다. 열의 역시 강철이 골담초를 복용했다는 걸 눈치챘을 거예요. 강철의 눈빛, 마지막 말투, 그리고 꽃이 진 시점.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게 된 존재가 죽음을 각오했다는 걸 직감했을 테죠. 그래서 그녀가 먼저 팔척귀 앞에 선 건 강철의 희생 없이 이 싸움을 끝내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에요. 이 결말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인물은 바로 이정입니다. 이정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에요. 팔척귀가 그에게 빙의되기 위해 기다려온 존재이자 왕가의 죄를 이어받은 인물이죠. 그리고 이번 빙의엔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빙의된 인물들은 모두 화상 자국을 남겼지만 이번엔 이정의 얼굴엔 상처가 없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가능성은 팔척귀가 완전히 이정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 이정의 몸엔 팔척귀의 의식과 이정의 의식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태라면 완전한 파괴가 아니라 선택을 통한 종결도 가능해집니다. 열이나 강철이 혹은 왕 스스로가 죄를 인정하고 속죄함으로써 팔척귀를 떠나보내는 방식 말이에요. 두 번째 가능성은 팔척귀의 분노가 이정에게 직접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팔척귀는 이정이 아닌 그의 선대왕, 즉 연종대왕에게 분노하고 있어요. 15화에서 강철은 팔척귀에게서 들었습니다. 임금이 용담골로 피신하지 않았더라면 너는 승천했을 것이다. 이 말은 팔척귀가 이무기 강철의 삶조차 뒤틀어버린 장본인이라는 뜻이자 그 반대로 강철 또한 팔척귀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걸 보여줍니다. 팔척귀의 분노의 기원은 명확해졌습니다. 연종대왕이 용담골 백성들을 미끼로 버리고 왕가의 깃발을 꽂은 사건. 그 선택 하나로 천금이 가문은 멸문했고 팔척귀는 그 원한을 수백 년간 품은 악령이 된 거죠. 중전의 죽음과 태아의 유산 역시 팔척귀의 분노가 정점을 찍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하지만 시청자 입장에서 그 죽음은 다소 충격적이었고 허망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팔척귀의 복수가 이제껏 쌓여온 왕실의 죄를 향한 것이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에게도 가해졌기 때문이죠. 이건 시청자들이 팔척귀를 더 이상 연민의 대상이 아닌 무조건 사라져야 할 존재로 받아들이게 만든 전환점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을까요? 열의가 팔척귀를 마주하지만 진짜로 그를 끝낼 수 있는 존재는 강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둘은 같은 운명을 지닌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승천하지 못하고 인간 세상에 얽매인 존재,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의 감정을 배우게 된 자. 강철은 팔척귀를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며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 자신을 태워서 팔척귀와 함께 사라지는 것. 둘째, 팔척귀에게 인간의 감정을 이해시키고 스스로 소멸하게 만드는 것. 지금까지 강철이 보여준 변화는 두 번째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열의와 강철은 둘 다 더 이상 누굴 죽여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아요. 이건 단순한 귀신 퇴치 이야기가 아니라 죄와 원한, 속죄와 용서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된 거죠. 그 가운데 화덕차사의 역할도 주목해야 합니다. 차사는 죽은 자를 거두는 존재이자 경계선에 있는 인물이에요. 만약 강철이 아강주를 모두 태워 소멸 직전까지 간다면 화덕차사가 마지막 순간 그를 구하거나 혹은 그의 죽음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차사의 역할에 인간적인 감정을 더하는 장치가 될 수도 있고 열의와 강철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이 가장 분노하며 바라는 결말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풍산의 최후입니다. 풍산은 천지장군을 숭배하며 팔척귀를 조종하고 왕실 내부에서 온갖 술수를 부리며 권력을 탐한 인물이에요. 그가 보여준 건 귀신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그 신앙을 이용해 인간을 지배하려는 야망이었죠. 그래서 그 최후는 단순한 벌이 아닌 자신이 믿고 숭배한 존재에게 철저히 버림받는 형태로 그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팔척귀에게조차 이용당하고 마지막엔 홀로 사라지는 풍산. 이건 인간의 욕망이 불러온 파멸을 상징하는 동시에 팔척귀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독자적인 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는 장치가 될 수 있어요. 결국 귀궁의 마지막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팔척귀는 스스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인정, 속죄가 있어야만 진정한 소멸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 선택은 열의, 강철, 왕 모두에게 걸려 있어요. 누가 죄를 인정할 것인지, 누가 그 죄
죗값을 대신할 것인지, 누가 기억하고 누가 잊지 않을 것인지. 강철은 골담초를 복용했고 여리는 무녀로서 운명을 받아들였으며 왕은 가장 사랑하는 중종과 태아를 잃었습니다. 그 모든 상실과 결심이 모이는 마지막 순간 팔척기는 우리는 잊히지 않았다고 외치겠지만 여리는 그 말에 이렇게 답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다. 이건 복수의 마침표가 아닌 기억의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귀국 마지막 회 분석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명작픽 리뷰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